토종 비결은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며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돕는 교훈서입니다. 한양 골목 깊숙한 곳,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거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역이었습니다. 저자가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마침 지나가던 양반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책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굶주림으로 흐려진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천재, 이지암 선생과 세상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이었습니다. 한양의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치는 벼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암은 달랐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은 이제 끝이다. 너라도 제대로 살려면 글을 배워야 하는데. 하지만 서당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지암은 서당단 밖에서 몰래 수업을 엿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천자문을 단 밖에서 듣고 집에 와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따라 썼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이웃 서당의 훈장이 이지암의 재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제가 거저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다 팔았습니다. 밤에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촛불도 아까워 달빛에 글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 이지암은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응시료조차 마련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지암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괜찮습니다, 아버님. 학문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지암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저 유교 경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535년 이지암이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개성에 서경덕이라는 대학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까지 통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지암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개성까지 가려면 열흘은 걸린다. 노잣돈도 없는데 어찌 가겠느냐? 걸어가겠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지암은 한양에서 개성까지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성에 도착했을 때 이지암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서경덕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서경덕이 나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한양에서 온 이지암이라 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서경덕은 이지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야윈 몸,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그렇게 이지암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경덕 선생 밑에서 그는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서경덕은 이지암에게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 의학, 역학까지 가르쳤습니다.
지아마, 학문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지함은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천문을 익혔습니다. 땅의 형세를 살피며 지리를 배웠습니다. 약초를 캐며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지함은 이미 서경덕의 다른 제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스승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아마, 이제 자네는 나보다 더 깊이 사물을 보는구나. 하지만 이지함은 겸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1540년 이지함이 23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지함은 급히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함아, 과거에는 응시해보지 않겠느냐?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지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23세 천재 학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지함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 앞이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누더기를 걸친 이지함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게 뭔가? 거지가 과거를 보러 왔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시험 문제가 보였습니다.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이지함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금을 섬기는 도리인가? 이지함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시험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지를 내는가? 쓸 말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이지함은 과거장을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지함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누더기만 남겼습니다. 신발도 버렸습니다. 책 몇 권만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지함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며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짜 거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지함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거지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하지만 이지함은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서경덕 선생께 배운 의술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다려서 먹였습니다. 사흘 만에 농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지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지함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한 끼만 얻어먹었습니다. 1545년 이지함이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을 시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당대의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이 내는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학자가 없단 말이요? 명나라 사신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개성에 서경덕이라는 대학자가 있사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뛰어난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인가? 이지함이라는 자입니다. 하오나, 그 자는 지금 거지 행세를 하며 떠돌고 있다 하옵니다. 임금이 명했습니다. 이지함을 찾아오라고. 관리들이 팔도를 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이지함을 찾았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즉시 한양으로 올라오라. 이지함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벼슬 할 뜻이 없소. 이것은 명령이다. 결국 이지함은 끌려왔습니다. 누더기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섰을 때 신하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저것이 학자란 말이요? 거지가 아니고. 명나라 사신이 이지함을 보고 웃었습니다. 조선의 학자가 이 모양이란 말이요? 이지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이 문제를 냈습니다. 천문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신이 놀랐습니다.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역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지함이 대답했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사신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의학, 지리, 음양오행, 천문. 이지함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저 조선의 거지일 뿐입니다. 사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명나라에서 수많은 학자를 만났소. 하지만 당신만큼 해박한 사람은 없었소.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내가 무례했소. 임금이 이지함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경의 학식이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요. 하지만 이지함은 거절했습니다. 전하, 신은 벼슬보다 백성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오? 벼슬아치가 되면 백성의 삶을 볼 수 없사옵니다. 신은 백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허락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꺾지 않겠소. 가시오. 이지함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는 보통 거지가 아니라던데. 명나라 사신도 감탄했다잖아. 이지함은 조선 팔도를 더 깊이 돌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별을 관측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지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지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이치. 그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지함은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백성들도 쉽게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짐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토정비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이지함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역, 천문유초, 의방유취, 그리고 직접 쓴 관측 기록들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함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책을 만들겠다.
귀한 양반들만 점을 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역술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그들도 자신의 운명이 궁금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까, 흉년이 들까, 병은 나을까, 악화될까, 자식은 무사할까, 위험할까. 이지함은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역학 이론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첫 번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태어난 해의 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쥐띠, 소띠, 범띠. 백성들도 자신의 띠는 알았습니다. 12지신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달이었습니다. 정월, 2월, 3월. 이것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초하루, 보름.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띠와 달과 날만으로는 정확한 운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운행이 필요했습니다. 이지함은 밤마다 별을 관측했습니다. 목성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12년마다 하늘을 한 바퀴 도는 목성, 그것이 12띠와 연결되었습니다. 달의 차고 기울기를 관찰했습니다. 28수의 별자리를 확인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계산이었습니다. 이지함은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띠, 달, 날을 조합하면 38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하늘의 기운이 달랐습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운세를 써야 한다. 이지함은 지난 30년간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농부, 상인, 관리, 학자, 의사. 그들의 삶을 관찰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때 풍년이 들었고, 어떤 때 흉년이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지함은 붓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쥐띠 정월생 초하룻날. 봄바람이 불어오니 싹이 돋는구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가지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300가지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토굴안이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붓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침내 384가지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지함은 책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이지함은 책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없소. 그럼 선생님의 호를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토정 선생님의 비결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토정비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을에서만 쓰였습니다. 정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지함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올해 제 운은 어떻습니까? 이지함이 물었습니다. 띠가 무엇이고 몇 월에 태어났으며 날은 언제요? 쥐띠 3월 열흘입니다. 이지함이 책을 펼쳤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읽어주었습니다. 봄날에 씨를 뿌리니 가을에 거둘 것이로다. 중간에 가뭄이 있을지니 물을 아끼지 말라. 농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올해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여름에 가뭄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오. 그해 여름 정말 가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미리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른 집은 농사를 망쳤지만 그는 풍년을 거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토정 선생의 책이 신기하다더라. 정말 맞는다더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지함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베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보시오. 어렵지 않소? 책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한 고을에서 다른 고을로,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560년이었습니다. 이지함이 43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운을 봐주십시오. 띠와 생년월일이 어찌 되오?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지함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조심하셔야겠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을 조심하시오. 특히 여름에. 양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자 아들을 물가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의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양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려드렸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지함이 미래를 본다고 믿었습니다.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지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단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것뿐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예언이었습니다. 토정비결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지함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함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토정비결이 500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전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1592년 선조 25년이었습니다. 조선에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국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외놈들이 감히 조선을 칠 리가 없다. 하지만 이지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어지러웠습니다. 그해 초, 이지함은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오. 식량을 비축하시오. 산속에 피난처를 마련하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전쟁이 올 것이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토정 선생의 말을 믿는 이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곡식을 숨겼습니다. 산속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토정 선생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슬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언이 맞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지함은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이미 7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약초를 캐어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토정비결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내년은 나아질 것이오. 하늘의 기운이 바뀌고 있어. 그리고 정말 이듬해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78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니, 잘못 기억했습니다. 이지함은 159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70년대였습니다. 이지함은 이미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이지암이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는 받지 않소. 이지암이 나가려는데 한 젊은 선비가 불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함께 드시지요. 고맙소. 밥을 먹으며 선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요. 혹시 토정 선생님이십니까? 이지암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어찌아셨소?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학자가 있다고. 선생님의 토정 비결로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젊은 선비가 절을 했습니다. 제 집에 가시지요. 따뜻한 곳에서 쉬십시오. 하지만 이지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떠돌아다니는 것이 편하오. 하지만 날씨가 추운데. 괜찮소. 나는 추위도 더위도 벗삼아 살아온 사람이요. 이지암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눈속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덮였습니다. 157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지암은 한 산속 토굴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관찰해온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 별이 되는구나. 마을 사람 하나가 우연히 토굴을 찾았습니다. 이지암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토정 선생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지암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았습니다. 토정 비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산속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지암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비석 같은 건 필요 없소. 나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정월이 되면 토정 비결을 펼쳤습니다. 올해 나의 운은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50년. 토정 비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토정 비결은 살아남았습니다. 피난민들이 챙겨간 것은 식량과 토정 비결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토정 비결로 위로받았습니다. 내년은 나아질 것이다. 토정 선생님의 예언이 그렇다. 양반들도 토정 비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천한 거지가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맞았습니다. 한 양반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년 정월에 토정 비결을 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 토정 비결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지암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토정 비결은 정교하다. 음양오행의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천재였다. 어떤 역술가가 감탄했습니다. 나는 평생 역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깊은 책에는 본 적이 없다. 토정 비결은 단순히 전복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서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도 지나간다.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토정 비결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노력하라.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
이지함이 떠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살아 있었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토정 비결을 보았습니다.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지함이 신선이었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다는 이야기,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지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추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이 500년을 이어간 것입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월이 되면 여전히 토정 비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일본은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글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토정 비결은 살아남았습니다. 몰래 베껴 돌렸습니다. 산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토정 비결은 단순한 전복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화였습니다. 우리 정체성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운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또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난길에도 토정 비결을 챙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책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년 정월 토정 비결을 보며 올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가? 토정 비결에 좋다고 나왔어. 열심히 해보자. 1970년대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웃었습니다. 토정 비결?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어요? 하지만 시골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간 자식들에게도 봐주었습니다. 너는 올해 조심해야 한다. 토정 비결에 그렇게 나왔다. 엄마,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도 조심하거라. 신기하게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피했다거나, 사업이 잘 풀렸다거나. 어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토정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지. 1990년대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토정 비결도 전산화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토정 비결 2000년 운세 보기. 에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하지만 읽어보니 묘했습니다. 왠지 자신의 상황과 맞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앱으로 토정 비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정 비결 어플 다운로드 100만 돌파. 500년 전에 쓰인 책이 21세기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토정 비결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유산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이 집약되어 있으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토정 비결이 100% 맞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정월에 이걸 보면 마음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뭘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그것이었습니다. 토정 비결의 진짜 힘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지함이 50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면 대비할 수 있어. 지금도 매년 정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토정 비결을 봅니다. 70대 할머니가 펼칩니다. 50대 아들이 옆에 앉습니다. 20대 손자도 슬쩍 쳐다봅니다. 할머니,
그거 정말 맞아요? 글쎄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조심하는 건 나쁠 게 없잖니. 그 순간 500년의 시간이 연결됩니다. 1517년에 태어난 가난한 선비의 마음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지함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무덤도. 하지만 남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토정 비결은 단순한 전복서가 아닙니다. 한 선비의 평생이 담긴 유서입니다. 가난해도 천대받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간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정월 토정 비결을 펼칩니다. 단지 운세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함 선생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분의 마음만은 본받으려는 것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500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을 것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이지함이 눈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배고프고 추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500년을 이어왔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도 하늘의 이치는 남는다. 그리고 정말 남았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속에 토정 비결로, 토정 선생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매년 정월, 우리가 토정 비결을 펼칠 때마다 이지함 선생은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잘 살아가거라. 하늘이 돕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